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시장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대면 테마의 대표 종목 카카오 혹은 이제 네이버가 어제 같은 경우 전형적인 이제 상투징을 보였고요. 삼성 SDI 역시 어제 과열 신호를 보내면서 향후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시장의 매기가 어떤 테마로 집중될지 상당 부분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러한 궁금증들을 모아서 새로운 주도주 논리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특히 6월 주도주 가능성이 높은 5G 테마라든가 바이오 테마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주도주 조건이 되려면 일단 그 기존의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이제 그 6월에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비대면 관련주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상당 부분 많이 올랐죠. 전기차 테마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과열 신호를 보이고 있고, 비메모리 관련 중에서 리노공업이라든가 이제 SNS대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제 과열이기 때문에 6월은 이제 추가 상승이라기보다는 조정 가능성이 높겠고, 그러했던 이제 매기가 비대면 전기차, 비메모리 이쪽으로 몰렸던 매기가 상대적으로 소외됐고, 또 하반기 모멘텀을 갖고 있는 5G 테마라든가 바이오 테마로 바이오 테마로 집중될 가능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어요. 5G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이제 글로벌 모멘텀이 이제 많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기업 분석해 보면은 상반기에는 실적이 좀 안 좋은데 하반기 이후부터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테마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이제 진단 키트라든가 혹은 이제 치료제에서 실적이 철저하게 이제 지배하면서 많이 올랐죠. 대표적인 게 이제 알테오젠이라든가 이제 LNC 바이오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적에 근거해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크게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실적에서 성장성 쪽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5G 핵심 포인트 유망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노 와이어리스가 사실 그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본다면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5G 전체의 어떤 주도주라고 봐야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따라가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HFR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게 생각이 되고요. KMW라든가 이제 오이솔루션은 잠시 후에 우리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흐름이 비슷해요. 고점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 5G 테마를 대표한다고 봐야 되는데, 흐름 자체가 상당 부분 양호한 어떤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량 바이오하고 바닷가 바이오에서 코어 스템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코어 스템이 첨생법 수혜주 맥락으로요. 이제 그 8월이면 좀 첨생법이 이제 시행이 되죠. 작년 8월에 이제 국회 통과가 됐기 때문에 1년 후가 되니까 8월서부터 이제 그 시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바이오 테마 내에서도 첨생법 관련주들이 크게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첨생법 관련주 하면 또 NK맥스도 해당이 된다고 봐야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실 그 예전에 60만 원이 역사적 최고점인데요. 요번에 그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60만 원이 그 역사적 고점일 수도 있지만, 새롭게 본다면 이게 이제 10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본다면 60만 원이 새로운 형태의 바닥이다. 그러니까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간에 눌림목 조정 시마다 계속해서 매수의 관점이고, 저희도 이제 회원분들한테 저희 그 삼성 바이오닉스는 지금 현재는 이제 톱2 안에들은 저희 핵심 주력주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매수하라고 그러거든요. 특히 이제 관성의 어떤 힘을 믿고 산다면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상당 부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셀트리온도 굉장히 좋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4%대 급락세를 보이는데 블록딜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셀트리온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주봉상 그동안 한 2년 정도 조정 이후에 주봉상 상승 충족 1파동 이후 조정 2파동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조정 2파동 상황에서 이제 블록딜 얘기가 나오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이 파동의 마지막 그 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조정을 통해서 사실 알려진 악재였죠. 단기 어떤 그 매도 세력의 상당 부분이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체험 VIP 관련해서는요, 방송 맨 끝에 자세하게 그 내용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어려운 장세지만 지금도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매매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위에가 이제 카카오고 아래가 이제 그 KMW입니다. 그러니까 비대면과 5G와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출발점서부터 본다면 카카오는 계속해서 강세 기조였죠. 그리고 현세 핫에 관련해서 좀 많이 빠지고, 이거는 이제 같이 동일하게 같이 빠졌죠. 반면에 KMW는 작년 뭐 8월이나 9월 달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이제 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전개된 상태인데, 지금 카카오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 매기가
그 5G 쪽으로 매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KMW 혹은 나아가서 5G 테마가 주도주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거 떠나서 지금 시장의 어떤 주도주 역학 관계를 보다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 이제 그 해외향 어떤 그 모멘텀이 이제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상당 부분 어떤 그 신뢰도를 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요번에 이제 그 위에가 삼성 SDI고 아래가 이제 셀트리온인데요. 이거는 이제 2차 전지 혹은 이제 그 전기차라고 해야 돼요. 전기차와 셀트리온과의 이제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초기에는 이제 그 삼성 SDI가 먼저 오르고 셀트리온은 못 갔어요. 뭐 2년 연속 조정받는 그런 연장선 상이었죠. 그리고 현 사태 이후에 C 사태 이후에 이제 같이 조정을 받았다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치고 상당 부분 이제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제 회복을 보이다가 상당 부분 기간주를 보이는데 조금 우리가 그 확장을 한다면요. 셀트리온이 못 오른 이유는 이제 삼성 SDI 쪽으로 매기가 집중됐기 때문에 못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반대로 삼성 SDI 쪽으로 이제 매기가 집중이 됐기 때문에 셀트리온 쪽으로 상대적으로 매기가 끊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삼성 SDI가 만약에 조정받는 환경이라면 6월 이후부터 지금 이제 5월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하여튼 6월이라고 치죠. 6월서부터 삼성 SDI가 조정받는 환경이라면 셀트리온을 비롯한 바이오 테마 쪽으로 매기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르려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맞아야 돼요. 근데 다른 쪽으로 이제 그 화려한 테마들, 뭐 비대면, 그동안에 비대면이라든가 혹은 전기차라든가, 혹은 이제 비메모리, 화려한 그 종목, 그 주도주 쪽으로 매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됐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동안 시장을 지배했던 그 주도주군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새로운 형태의 또 주도주 논리를 또 우리가 요구할 겁니다. 그 차원에서 이제 5G라든가 혹은 그 5G라든가 이제 바이오 테마가 상당 부분 어떤 그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HFR 이제 그 주봉입니다. 주봉 보시면은 지금 그 검정선으로 표시했는데요. 저점과 저점이 계속 닿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저점과 저점이 계속 닿으면서 이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 그 3월 뭐 19일 이후가 되겠죠. 절대적인 저점을 확인 이후에 저점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저점의 기울기가 체증한다고 보는 건데, 저점의 기울기가 이제 그 완만하다가 체증한다는 것은 가수요가 개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이제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고점 대비해서 좀 밀리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저도 뭐 알 수가 없겠고, 제가 자주 이제 일봉보다는 주봉이라든가 이제 월봉을 자꾸 제시해 드린 건 뭐냐면 길게 보는 얘기예요. 짧게 해서 우리가 얻은 수익은 수익이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또 짧게 또 잃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최소한 이제 뭐 3개월 혹은 6개월, 1년 정도 내다보고 3개월, 6개월, 뭐 1년 이후를 내다보고 확보한 수익률은 그게 진짜 자기 실력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단기 매매는 굉장히 그 허상이라고 제가 누차 또 강조를 해드리죠. 자, HFR 최근 보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골리앗 상대하는 한국의 다윗. 골리앗은 이제 미국을 얘기하는 거고, 다윗은 이제 HFR을 얘기하는 거죠. 그 HFR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미국 쪽에 일본도 일부 있지만 엔티티 도코모 쪽 그 발주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제 미국발 모멘텀이 가장 확실하죠. 특히 이제 하반기 이후에 지금 이제 보시면 밑줄 치부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HFR 국내 SK텔레콤과 전 세계 최초로 C레인이죠. C레인이 이제 클라우드 무선 통신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C랜 그 프론톨 장비를 상용화시킨 경험이 있고 세계 최초로 버라이즌 혹은 이제 AT&T 향 그리고 이제 NTT 도코모 향 레퍼런스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4G에서 5G로 넘어가는 그것은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절대로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전 세계별로 현재 그 위기 이후에 빨리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반기 쪽에 이제 하반기 쪽에 어떤 그 모멘텀들이 이제 많이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차세대 프론톨 장비인 파켓 프론톨 장비에 대해서도 준비가 완료되고, 기술적 능력이 독보적이죠. 전 세계 뭐 최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론톨 장비는 이제 무선 접속망에서 디지털 처리 장치하고 그 다음에 원격 무선 신호 처리 장치를 연결하는 링크 장비예요. 그래서 이 프론톨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뭐 전속력 구축도 그렇고 임대 비용도 그렇고 비용이 한 30에서 40% 정도 줄어들고요. 안정성 차원에서도 크게 이제 개선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도입을 안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추정 실적이 있는데 그 추정 실적하고 사실 전망치하고 뭐 큰 차이가 좀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하튼간에 2020년
그 HFR을 보시면 뭐 요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큰 폭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2022년까지는 볼 필요 없고요. 2020년 올해 승부를 봐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영업이익 부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2018년도 영업이익이 30억이었어요. 30억이 2019년도에 20억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이게 사실 그 HFR이 굉장히 커다란 어떤 모멘텀, 결정적인 어떤 그 핵심 투자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만큼 올랐고, 그래서 이제 그 뭐랄까 잠재 대기 매도세가 주식을 이제 그 개인들이고 뭐고 많이 갖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잠재 대기 매도세가 이제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무거워지는 거예요. HFR은 이제 영업이익이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50% 정도 줄었기 때문에 이제 팔 사람들은 많이 파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그 수급 체계가 굉장히 강화됐다고 보는 거죠.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40억입니다. 20억에서 240억이면 1000%가 급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망치인데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만약에 비슷하다면 주가는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연코 사실 HFR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체험 VIP 가입하신 분들 보면은 상당부 또 5G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KMW, 모이솔루션, 뭐 서진 시스템, RFHRC도 많이 갖고 있어요. RFHR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5A 향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가입하시면 저는 무조건 제가 물론 논리를 다 말씀드려요. 그리고 실적이랑 논리를 말씀드리면서 다 팔고 그 5G는 HFR로 갑시다 해서 이제 많이 교체되죠. 바보가 아니라는 다 교체할 수밖에 없죠. 자, 위에가 이제 그 KMW가 아래가 올해 오이솔루션인데 상투는 오이솔루션이 먼저 왔어요. 먼저 오고 그다음에 KMW는 이제 9월 달에 상투가 왔는데 한 달 정도 먼저 왔죠. 그 오이솔루션이 먼저 오고 하여튼 여하튼 간에 이제 흐름은 비슷해요. 같이 이제 그 매수의 극점이죠. 바잉 클라이마스라고 하죠. 절정 이후에 조정을 받는데 어찌 보면 이제 그 KMW의 9월달 8만 원대가 지금 카카오라든가 혹은 뭐 삼성 SDI를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이런 조정받는 가운데서 그동안 소외됐던 쪽으로 이제 물론 이제 그 동력이 있어야겠죠. 논리가 있어야겠죠.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여하튼간에 이제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고 다시 돌려주는데 모양이 굉장히 좋죠. 남들 이제 비대면이고 지금 비대면 뭐 비메모리 혹은 이제 전기차 올라갈 때 못 갔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매기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겠습니다. 위에가 이제 KMW 아래가 오이솔루션이에요. 제가 이제 장중에 만든 거라서 좀 그 등락은 오늘 주가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주식이 더 좋나요? 어떤 걸 사야 되나요? 오늘은 오이솔루션이 훨씬 좋았어요. KMW를 사셔야 돼요. 이거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KMW가 좀 뭐라고 투박하지만 힘이 훨씬 좋다. 지금 제가 이제 수평선 검정선을 그었죠. 그런데 KMW는 앞전 고점을 거의 돌파한 상태 혹은 부근에서 주가가 관리가 되고 오이솔루션은 한참 처졌어요.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흐름은 비슷하지만 굳이 상대 비교를 한다면 KMW가 더 낫고 당연히 KMW보다는 이제 HFR이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 바이오로스가 지금 이제 그 화살표 보시는 지역 있죠? 커서라고 그러나요? 여기 보가 이때가 고점이 짜서 딱 6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60만 원 넘어갔는데 지금 이제 그 매수하려니까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또 비싸고 회사가. 그러니까 자꾸 안 사요. 자꾸 우리 저가주 이런 것들에 유혹을 많이 받는데요. 60만 원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또 이제 삼성 바이오스 준비했는데 60만 원은 어떤 그 우리가 뭐라고 할까 패자 논리대로 보면 상투예요. 약자 논리 혹은 이제 우리가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뭐라고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네요. 여하튼간에 약한 사람 논리 우리가 그 아마추어 논리로 본다면은 아마추어 논리 얘기가 맞을 것 같은데 아마추어 논리로 본다면 60만 원 상투예요. 그러니까 지금 63만 원이니까 사이가 좀 애매하죠. 하지만 60만 원이 새로운 바닥, 도약을 위한 100만 원을 넘기 위한 도약을 위한 새로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걸 해보세요. 그러면 싼 거죠.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 내일 정도 뭐 적당히 마이너스 산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한번 승부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주식이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위대한 것 중에 하나 관성의 힘과 시간의 위대한 힘입니다. 이 관성의 힘이라는 것은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시세에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결국은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간의 끊임없는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학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이게 관성의 법칙에 적용을 받는 상황이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삼성 바이오에서 잘 안 꺾일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위대한 힘을 믿는다면은 결국 이제 10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제 CMO라든가 혹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들 흔히들 기간산업, 장치산업에 많이 비교를 하죠. 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투자만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2020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회수관에 진입하는 거거든요. 자,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2018년도에 560억에서 2019년도에 920억.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300억이 나옵니다. 이게 다른 어떤 뭐 조선철강이나 소재 산업재하고 틀리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약은 먹거든요.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도 사야 됩니다.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 사실 조회수가 많이 적어요. 근데 저희 회원분들은 다 알죠. 저희 핵심 주력주 중에 하나입니다. 탑3 안에 드는 지금 이제 탑2의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150만원 논리도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은 1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제가 셀트리온을 얘기하려다가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블록들 관련해서 악재가 났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데 셀트리온 기준으로 보면 이제 조종 2파동이 3파동이 임박을 했어요. 그리고 앞서 이제 주도주 역학관계, 비대면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혹은 이제 비메모리와의 어떤 역학관계를 본다면 2파동의 오늘 마지막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뭐 400만 정도, 한 3,500억이라고 하는데 블록들인데 이미 나왔던 악재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매도 세력의 소멸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2018년도에 적자였다가 250억 정도 적자해서 이제 작년에 영업이 82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2,800억이 예상이 됩니다. 이건 이제 KB증권 자료거든요.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앞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 깨져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강단 있게 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아스템. 이것도 이제 코아스템도 이제 제가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제법 올랐어요. 하여튼 간에 코아스템 같은 경우는 첨생법 관련주입니다. 8월서부터 첨생법이 시행이 돼요. 지금 첨생법 관련주들이 의외로 보이지 않게 굉장히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체험 VIP 가입하시면 제가 첨생법 관련주에서 핵심주를 또 말씀을 드리고 추천해 드릴 겁니다. 많이 사도 괜찮죠. 자,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성 의약품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2014년도에 이미 세계 최초로 루게리병 줄기세포 치료제 뉴로나타를 개발했어요. 근데 이게 2018년도 8월에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을 이미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3월 20일로 제 기억하고 있는데 3월 20일 날 삼상을 신청했는데 보류가 됐대요. 뭐 특성 분석이라든가 제조라든가 이제 품질 관리 이런 관련 어떤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보류가 됐는데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그러죠.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에 지금 FTA 결과를 지금 기다리는 중이에요. 지금 이제 현 사태 관련해서 좀 늦춰지는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서 좀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온다면 주가는 한 단계 크게 도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체험 VIP 회원 관련해서 일단 3개월에 100만 원입니다. 원래 이제 1년에 500만 원인데 뭐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또 신뢰도 면에서도 좀 이제 의심이 간다면 3개월 정도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수익이 나고 수익이 제일 중요하죠. 수익률이 인격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그리고 실력도 있고 믿을만 하다 하면은 연회원으로 전환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